장관부터 말단 7급까지 조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나 조정의 효과는 가장 큰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조정의 강도나 이런 거는 큰데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 그림에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조정과 통제 필요량이 많아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위로 올라갈수록. 자, 이거는 수직적 연결 조정 장치고요. 수평적으로도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도. 자, 수평적으로는 첫 번째 정보 공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보 공유가 수직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지만 수평적으로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A하고 B가 업무를 하는데 서로 조율을 해야 될 경우가 조금 생긴다. 그러면 A하고 B가 그냥 만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정보를 서로 그냥 전화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렇게 할 건데. 정보 공유,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접촉을 하는 방법이에요. 직접 연락, 접촉. 직접 접촉. 만나서 조율을 하는 거죠. 이건 정보만 공유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태스크 포스를 TF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임시 조정 기구죠. 임시 작업단. A하고 B의 업무를 조율하기 위하여 임시 기구를 만들어서 조율이 끝나면 해체되는 거를 막 태스크 포스, 흔히 우리가 타스크 포스. 자, 네 번째는 프로젝트 매니저. A하고 B 간의 조정만을 전담하는 직위를 신설하는 거예요. A하고 B 어떤 조정관 그런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A 부서하고 B 부서는 항상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그때 이걸 조정해 주는 걸 전담하는 상설 조정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사업 관리자라고 하죠. 사업 관리자. 조정만 전담하는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 이게 항상 부딪히고 이게 A라는 부처에서 이 둘 간에 늘 부딪혀서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의 기획국하고 그 다음에 예산실하고 뭔가 기획을 해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 안 준다고 그러고 항상 부딪혀요. 그러면 국가기획과 국가예산을 서로 늘 조정하는 조정 기구를, 전담 기구를 두는 거예요. 상설 기구를 두는 거예요. 상설 기구를. 이게 프로젝트 팀이에요. 프로젝트 팀. 네, 이 프로젝트 팀은 상시적으로 계속 조정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강력한 협동, 강력한 조정을 필요로 할 때 프로젝트 팀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강력한 조정이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고, 왼쪽으로 갈 때 아주 경미하고 손쉽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요, 수직이냐 수평이냐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되고, 어차피 하시는 거 순서도 조정의 강도 순서까지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좀 기호를 꼭 해 놓으십시오. 지금부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D급의 100분의 3 정도니까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고, 기출문제 같은 거 할 때 약간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지금은 A급, B급 이런 거는 좀 가급적 외우시고. 자, 그러면 3번은 됐습니다. 자, 참고도 됐고, 문제 하나를 풀어볼까요? 522쪽 1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교육리의 조직설계 고전적 원리, 고전기 학자들이 원리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전기 학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기적 구조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1번. 그렇죠. 전문화가 돼야 능률이 높아진다. 2번. 한 사람만 섬겨라. 3번. 통솔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야 된다. 4번. 부서 편성의 원리가 부성화의 원리예요, 이게요. 부성화 원리. 과목대지인데 바꿨어요. 과목대지. 목적은 맞는데 성과, 자원, 환경 이게 다 틀렸어요. 과목대지예요. 목적, 과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준은 목적이에요. 목적이동이라면 한 부처로 먹는 거죠. 지금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외교부 이게 다 목적이동이라는 거죠. 옛날에 행시, 승진시험 같은 데서는 꽤 자주 나왔는데 옛날 이론이죠. 옛날. 거의 100년 전 이론이니까요. 1920년대 이때 이론. 자주 나오진 않겠죠. 자, 380조 기본서 3번 관료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급입니다. 100분의 100입니다. 100분의 100. 오른쪽에 로마 2번에 1번이 조금. 그 다음에 로마 3번에 2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근대 관료제 특징. 막스 베버가 주장한 관료제가 근대 관료제예요. 옛날에 봉건 관료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군주국가 때 막스 베버가 말하는 직업 관료제, 이게 근대 관료제입니다. 그리고 로마 4번 관료제 병리, 이것도 7급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9급은 조금 중요하고, 7급은 병리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병리 개념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쪽에 와이드의 두 번째 점, 이 관료제 병리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7급은 조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 관료제 병리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 여러 학자가 있는데 한 30명 있는데 그 중에 이 네 부류 학자들은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개념을 보겠습니다. 관료제는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늘 얘기했던 기계적 구조, 요거를 관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조직은 탈관료제 조직입니다. 탈관료제. 그러니까 우리가 관료제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방금 우리 공부했던 고전적 조직의 원리, 요거에 충실하게 만들어진